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상클럽의 이상로입니다. 네, 손만 대면 상한가 손대상입니다. 일단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또 대학 강의 갔다 오고, 오랜만에 또 지인도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사실 그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서도 자기가 이제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전체적으로 좀 잘 알지 못하니까 투자하기 선뜻 꺼려진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됐든 자기가 잘 알아야지만 헤쳐나갈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든 아니면 그 외의 사업이든 모든 투자는 비슷한 것 같은 생각이 좀 갖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그거에 대한 길을 좀 오늘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말에 좀 쉬세요. 맨날 일을 하려고 그렇게 하세요. 일단은 제가 맡은 바는 해야 된다라는 게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거 한 개만 꼭 기억을 하십시오. 매일 투자자입니다. 여러분은 투자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매일 투자를 한다고 그게 꼭 좋은 투자자가 된다는 건 아니겠죠. 자, 잘 살수록 피디님이 안에서 이상한 말씀하시는데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 손대상 멘토님도 강연에 가셔서 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매일 투자를 하지는 말라. 가끔씩 투자를 하면서 여유를 즐기면서 하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말에 또 강연에 가셔가지고 얘기를 하셨던 거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미 투자자분들의 본성이 바로 매일 투자를 한다는 거죠. 자, 잘 살수록 매일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유태인이 매일 일을 했습니까? 연예인들이 매일 일을 하던가요?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 어느 정도의 오늘 꼭 이 일을 해내야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힘들어한다는 거죠. 하지만 시간 자체 그리고 그 쉬는 시간 동안에 내 양질을 좀 더 올리는 결과가 나타나야지만 투자는 한 번, 두 번 하더라도 그만큼의 큰 도움닫기를 할 수 있고 그만큼의 큰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강연이라든지 아니면 대학 강의 이런 곳에 꼭 참석을 하셔가지고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지한 얘기인데 왜 옆에서 웃으세요? 아니, 오늘 스타일이 좀 바뀌셨잖아요. 너무 애들 치지 마세요. 너무 스마트해지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가요, 1985.47포인트 나타내고 있는데요. 0.02%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급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한번 같이 보시면 개인이 460억 원의 매수세, 그리고 기관이 297억 원의 매도세, 그리고 외국인까지 196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도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의 물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 그죠? 오늘 거래량이 없는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는 부분을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SK하이닉스 시가총액 상위 3인방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렇게 세 종목군이 잘 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환율에 대한 부분이었다, 그죠? 금리 인하가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오늘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3개가 잘 가고 있는데 지수는 크게 발돋움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머지 종목군들이 많이 빠진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 부분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정유 업종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 업종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오늘 SK이노베이션, 그리고 S-오일, 그리고 GS까지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유가 하락이 나타났다는 거죠. 유가 하락이 나타났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정제 마진이 약화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뜻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S-Oil, GS 여전히 불확실한 요소가 많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전자업종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전자업종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오늘 어때요? 상당히 많이 또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주도주 패턴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이 전기전자업종입니다. 바로 환율로 인해서 활용점정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났다고 있다라는 부분도 좀 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오늘 핫 이슈죠. 바로 포스코 계열사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포스코, 그리고 포스코 ICT, 포스코 캠텍, 포스코 플랜텍. 오늘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포스코가 오늘 1.6%대 하락을 하고 있는 과정이죠.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포스코 건설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의해서 계열사를 검찰 수사하겠다라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특징 종목군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약품부터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한미약품이 오늘도 3%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한미약품 한번 우리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미약품. 자, 어때요? 지금 바닥권역에서 갑자기 정별로 틀면서 큰 상승 자체가 이루어졌고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이 부분이죠. 바로 여기에서 사면 가장 좋겠는데, 자, 여기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단에 보세요. 거래량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물량 자체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저 자리에서는 절대 우리가 1억, 2억 그렇게는 살 수 없어요. 사봤자 10만원, 100만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군을 정말 우리가 제대로 샀다면 바닥권역에서 올라오는 자리를 노렸어야겠죠. 그 자리 자체가 상당히 지금은 큰 시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윗꼬리가 두 번 달렸다는 것은 단기적인 고점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맞습니다. 허가 특허 연계제에 대한 수혜가 전망된다라는 뉴스가 나왔었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수혜가 전망된다는 것은 재료가 노출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그 부분은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닥은 손대성 멘토님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이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정을 받는다라는 의미는요, 시가 대비 지금 조정을 받는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좀 잠깐 확인을 좀 해보시게 되면은, 기관 쪽에서는 여전히 매수폭을 좀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가 이제 서서히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역시 매도폭이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기관 쪽에서 매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으로 출발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지지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오늘 급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전에 고점 부근에 왔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환율에 대한 얘기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 외에도 금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코스닥 업종이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인 상승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테마 위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고 있는데, 양회 같은 경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환경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전기자동차 외에도 자동차 연비 규제 관련주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 안에서도 이제 중국 소비 확대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소비 확대는 일단은 경제 성장률을 7%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그 양회에서 중국의 경제 전망치를요, 7% 이상이 아니라 그 부분으로 보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일단은 크게 확대될 부분보다는 일단은 소비 위주로 좀 진작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을 확인을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됐든 환경 문제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참조를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번 주 테마는 이쪽 중국 환경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내일 모레인가요? 내일 모레부터 또 이슈가 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게 FOMC 회의죠. 뭐 그때 다시 한번 얘기는 좀 해드리도록 하겠지만 어떻게든 옐런의 입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큰 폭의 급등락은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불안한 투자자들이 일단은 리스크 방어하는 차원으로서 매매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까 이상로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매일 투자하는 것보다는요, 잠시 쉬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잠시 쉬어간다라고 해서 투자를 하지 말라는 개념이 아니라요, 어떤 종목을 추후에 또 관심 있게 바라볼까, 그거를 좀 찾아보는 게 투자자분들은 쉰다라는 개념으로서 해석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결국은 테마 위주로 당분간은 좀 뛸 수밖에 없다라는 거 참조를 해주시면서 뉴스 조금 확인을 해보시면 아마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테마에 대한 이슈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요.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좋은 정리 해주셨고요. 양 시장 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본다면 그래요. 주식을 예상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대응을 하기에는 시장이 너무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럼 시장의 흐름 자체는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윈드서핑을 타는 사람들이 파도에 대한 물결, 파도에 대한 파동 자체를 즐기듯이 우리도 그 주식에 대한 파동을 즐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조정 파동에서 우리가 잘 타야만 큰 수익을 다시 한 번 더 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본격적인 종목 상담을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전화번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두 번 되겠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본격적인 종목 상담을 시작을 할 건데요. 자, 전화, 문자 지금 당장 주시면 저희를 만나 뵈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빨리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매도해도 될까요? 8431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현재 2,305원에 8.5%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에 대한 분석인데, 이게 홍콩에서 설립된 회사라고 얘기가 나오고, 로컬 스포츠웨어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업체, 그리고 뭐 치우지에 대한 신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자체, 분명히 뭐 중국에서 상장된 회사, 긍정적인 여건이 나타날 수 있겠죠. 중국에 대해서 FTA가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후광통 해보셨습니까? 후광통이죠. 자, 후광통 하시면, 거기에 종목군들이 생각보다는 저평가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상당히 많이 상장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저평가, 고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좀 더 합법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후광통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는 재무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믿기는 조금 힘든 상태라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조금 장난질이 좀 심하게 들어갈 수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과연 이거를 장난질을 하면서 주가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중국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더라도 이 종목군에 대해서 지금 뭐 달려 들어갔다가 지금 다시 한번 빠지는 거에 대해서 매도를 한다. 당연히 매도를 하셔야겠죠.
이럴 때 시세를 내기는 힘드세요. 언제 시세를 낼 수 있냐면 주가 자체는요. 누구나 다 살 수 있는 여기에서는 시세가 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장춘몽입니다. 하룻밤 꿈에 불과하다. 그럼 언제 시세가 낼 수 있냐면 바닥권에서 기어가면서 지루한 시점을 우리가 버티셔야만 시세가 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돌파 매매 하지 말라고 했죠. 자, 결국 50대 50이에요. 결국에는 깡통 찹니다. 제 말 꼭 잘 들으시고 이 종목 지금이라도 매도하시고 좀 더 갈 수 있는 종목군으로 갈아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어서 다음 종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요, 영업무역 매수해도 될까요? 9567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매수하라는 의견이 아니라 일단은 좀 더 관망 자세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영업무역이 좀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뭐 기관 쪽에서 매도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전히 매도세는 좀 이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2014년 영업무역이 급등이 좀 나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성장률이 컸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성장성이 컸다라고 하는 건요. 2015년 성장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좀 확인해 봐야 될 게 환율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섬유에 대한 얘기를 확인해 보게 되면 일단은 저유가 역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 섬유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름 쪽에서도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유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일단은 성장률 자체로 본다라고 한다면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고 이런 부분이 지금 성장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약보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업무역이 새로운 브랜드를 계속적으로 좀 내놓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런 실적이 2015년 2분기부터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추세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은 급하게 매수해야 될 때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 추가적인 얘기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2014년이죠. 2014년 35,000원부터 주가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 주가가 7만원대까지 올라갔던 거죠. 거의 뭐 더블로 올라가면서 100% 이상 올라가게 되면서 주가는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성장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고요. 작년에 의류업종을 좀 확인해 보게 되면 사실은 겨울에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컸었습니다. 겨울 옷이 일단은 수익률이 좀 많이 남는 그런 영향을 좀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작년 겨울에도 그렇게 추운 날은 많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적이라는 측면에 봤을 때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수급적인 부분으로 좀 보게 되면은 그동안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서 주가는 상승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들어서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주가는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어디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냐면 47,000원 부근까지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47,000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와야지만 관심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되는 건데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추가 하락이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다시 한번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냐면 42,000원대까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서 급하게 매수를 좀 들어가는 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측면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47,000원에서 8,000원 사이에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매수하시고요.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 56,000원 부근까지는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신규로 뭐 매수를 하려고 지금 물어보신 건데 뭐 영업무역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린다라고 한다면 56,000원 부근까지는 다시 한번 반등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급하게 갈 가능성보다는요. 48,000원 부근까지 밀렸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 참조해 주시면서 박스권 매매를 좀 이어가시는 전략으로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갤럭시아 컴즈 매도도 될까요? 8500번님이 문의하셨네요. 예, 갤럭시아 컴즈. 2, 1. 네. 예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참, 제가 실수했네요. 방송사고입니다. 자, 갤럭시아 컴즈 한번 같이 볼게요. 7,140원에 15%를 보유하고 계시고, 8500번님이 문의하셨는데, 자, 참, 이게, 제가, 참, 돌파매매 하지 말고 그만큼 말씀드리는데, 저보다 차트도 못 보면서 왜 돌파매매 하고 그러세요? 네? 저는 이해가 종치 안 되는 게요. 맨날 투자하는 분들이 첫 번째로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는 돌파매매 하시는 분들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잘 살수록 맨날 일을 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앞서서도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를 시장이 올라가거나 시장이 좀 조정을 받거나 특히 올라가면 나도 뭔가를 좀 참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꾸준히 합니다. 하지만 그때 참여하면 이미 늦는 겁니다, 사실. 그러면 평소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수익이 나느냐? 평소 때는 그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럼 거기에서 정말 한 수 한 수 뜨듯이 그 종목에 대해서 진중하게 이런 내면 자체를 파악을 한 뒤에 비중을 실으셔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갤럭시아 컴즈 한번 같이 볼게요. 제가 이 종목도 많이 본 종목도 아닌데 벌써 파악이 다 됐습니다. 자, 2월 달에 2월 12일 날 올랐죠. 자, 오르면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2월 27일까지 뉴스를 한번 우리가 같이 보자고요. 보시면 2월 13일 날 흑자 전환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그죠? 영업이익이 18억이 발생을 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당기 순이익도 흑자로 돌아섰고 매출액은 983억 원으로 21%가 감소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맞죠? 거기에 당기 순이익이 지금 매출액이 감소됐던 요인 자체는 지분 매각에 따라서 매출액이 감소됐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차트를 보자고요. 그럼 여기에 이 상승했던 이 이유는 뭡니까? 네? 바로 실적에 의한 상승이잖아요. 맞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가 빠졌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튀는데 최근에 또 뉴스가 뭐가 나오는지 한번 같이 보자. 뭐가 나옵니까? 전자결제 계열사를 합병했다는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자, 합병 뉴스가 고가 권역이 또 나왔다는 거예요. 자, 주가가 이대로 이렇게 갈까요? 천만의 말씀. 네. 이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 흑자 전환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만큼이 오를 수가 있을까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하단 권역이 2,800원대였고 상단 권역이 8,000원대였어요. 약 400%가 올랐습니다. 흑자 전환만으로 400% 오른다? 있을 수 있는 일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앞에서 이 부분 자체에서는 이미 뭐예요? 합병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된 구간이잖아요. 그런 주가 자체가 이대로 오른다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예. 주가는 다시 한번 쉬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 자리 자체를 그런 분석 없이 여기에서 딱 보니까 돌파가 딱 되는구나. 여기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항과 지지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분명한 지지가 다시 한 번 더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 자리가 이제 7,140원이죠.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지금 빠지면 불안하죠, 이제. 네? 저는 이렇게 매매에서는 종목에 대해서 답이 안 나온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이거 한 종목을 먹더라도 결국에는 시청자분이 돈을 버는 방법으로 주식을 하시는 게 아니고 재미로 주식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주식으로 돈 번다고 얘기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이렇게 매매를 하면서 한번 1년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1년 뒤에 과연 시청자분이 돈을 버셨는지 아니면 돈을 까먹었는지 장담합니다. 까먹습니다. 왜? 수수료도 본인이 내셔야 돼요. 제가 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는 자주 매매하고 이런 부분 차트로 단기로 탁탁탁탁탁 좋죠? 한번 해보세요. 돈 벌리나. 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창단조 매도도 될까요? 0754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일단은 매도의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신고가 매매를 하는 개인 전문가인데요. 중요한 부분은 신고가 매매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에 대한 방법을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대창 단조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종목이 좀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먼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환율 강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동차주가 다시 한번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창 단조 역시 자동차 부품주로서 엮여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배당이 또 100% 늘어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신고가 매매하는 방법에 하나의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신고가 매매를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부분에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부분은 신고가 매매를 할 때는 어떤 부분에서 매매가 이어져야 되냐면 바닥 부근에서 매매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신고가 매매가 성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바닥을 확실히 다지고 추세로 전환된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매수를 해도 충분히 괜찮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6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신고가 매매를 한다라고 하니까 100% 물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창 단조도 역시 똑같은 상황입니다. 차트를 볼 때는 항상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부분이 주봉으로 먼저 차트를 봐라. 주봉으로 차트를 보고 그 주가의 위치가 만약에 이전에 고점 부근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바닥에서 신고가가 나오는 그런 측면에서는 매수가 이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은 신고가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차트를 못 보신다라고 한다면 신고가 매매를 하면 안 되겠지만 일단은 주봉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매매가 이어지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결국 신고가 매매는 추세 매매를 좀 추세 매매다라는 거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대창 단조는 매수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27,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6만 원까지 갔습니다. 2008년이죠. 5,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6만 원까지 갔으면 12배 이상 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높은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치고 받아야 되는데 매수와 매도가 이어져야 되는데 매수와 매도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적어도 최소 5만 주는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대창단조 같은 경우는 44%, 전일 대비 44%가 동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418주예요. 그러면 100% 된다라고 하더라도요. 3,000주도 안 되는 종목을 매매를 한다라는 건 뭔가 한번 노려보겠다라는 의미로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절대 수익 안 납니다. 아까 전에도 이상로 멘토님께서 급하게 단기 매매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대창단조 같은 경우는 바닥이 아닌 이상 상단에서 잡았는데 그게 될 수가 없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도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 건데요.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저항선 부근에 걸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14년부터 저항을 좀 확인을 해보게 되면 53,500원 부근이 저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더라도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은 좀 배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라가게 되면은 아마 한 56,000원대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고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조정 받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51,000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1,000원에 이탈을 하게 되면 일단은 무조건 매도하는 방식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아마 손실이 나 있는 걸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53,500원 돌파하게 되면 56,000원에서 그냥 리스크 관리하는 차원으로서 빠져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의 신고가 매매는 무조건 바닥일 때 매수하는 겁니다. 무조건 바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봉을 먼저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주가가 높게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있는 상황에서 위에 매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고가를 돌파를 하게 되면 매물이 없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지금까지 매수한 매수한 물량이 다 매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언제든지 수익이 났기 때문에 쏟아져 나올 매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주 외에는 접근하시는 걸 권하지 않습니다. 대장 단조 51,000원 최종 이탈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리스크 관리 잘 하셔갖고 손실률 줄이는 걸로 전략을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전화 연결이라고 하는데요. 빨리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성우입니다. 예.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예, 뉴. 뉴. 예. 뉴요. 예. 매수가. NEW 뉴. 예. 예. 자,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24,630원. 24,630원. 예, 비중은 30%입니다. 비중 30%고요. 물타기 한번 하셨다, 그죠? 예, 예. 예. 그래서 신고가 갈 때 샀다가, 왠지 좀 찝찝해서 밑에서 한번 더 사셨네요.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요. 돌파 매매를 하셨고. 예. 예. 네, 맞습니다. 그래요. 기관하고 외국, 수급이 지금 괜찮더라고요. 기관도 네. 들어오고, 외국인도 들어오고, 수급은 괜찮은데,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싶어가요. 그래요. 한번 같이 예.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양매수도 계속적으로 들어왔던 날이 많다, 그죠? 예, 예. 그럼 일단은, 선생님, 혹시 제가 하는 방송 좀 자주 보셨나요? 예, 가끔씩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 양매수는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양매수는 올라갈 수 있지야. 양매수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양매수는 올라갈 수 없냐 하면, 저가 권역 자체,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산다면 그때는 누가 주인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종목을 당기는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주포가 누군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상승을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본다면 그 세력만, 그 주포만을 쫓아가면 되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이 상승 자체, 첫 번째 상승이 이루어질 때는 기간만에 매수세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들어왔던 반면에 그 다음에 시세적인 부분에서 작은 파동적인 부분이 나타났을 때는 자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연출이 된 적이 상당히 많았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엔 한 번에 그 기관이 물량을 모아놨지만 꾸준히 외국인이 들러붙다 보니까 현재는 이 외국인도 하나의 경쟁 상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외국인하고 기관도 한통속일까요? 그렇게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돈 앞에서는 같은 편이 없어요. 예. 그러면 그렇게 따졌을 때 주가 자체는 자, 실적적인 분위기가 빠졌었고, 그러나 지금 왜 오른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르는 거는요, 예. 이 회사가 명랑 아시죠? 예, 예. 예, 명랑은 CJ하고 했었어요. 예, 예. 예, 근데 이번에는 U랑 같이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오르는 거예요. 예. 자, PD님이 안에서 걱정하시는데 그런 거 마음대로 알려줘도 되냐고. 맞습니다. 이런 거 말씀드리면 안 돼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예. 답답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나왔어요, 말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시청자님. 여기 하단에 보시면 기간의 매물이 지금 많은 상황이잖아요, 상당 권역에. 예, 예. 그런데 밑에서 또 당길 땐 또 지금 외국인이 또 당겨요.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군이 기관이 주인이라고 하기는 힘들어요. 기관이 물량을 이만큼 샀는데도 주가는 안 올랐어요. 예, 예. 그런데 하단 권역에서 외국인이 조금 탁 베팅하니까 주가 쫙 올랐어요. 예. 그럼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될까요? 외국인을 보셔야겠죠. 외국인은 적극적인 매수를 보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기관은 적극적인 매수를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거를 현재가 창이 있어요. 자, 보이시죠? 여기에 아무리 우리가 항상 착각을 하면 뭐냐면 여기 위에서 사는가 밑에서 사든지 어차피 사는 거는 똑같습니다. 예, 예. 그런데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위에 거를 사야지 주가는 올라가요. 그러면 다만 100억을 사더라도 위에 걸 체결을 시켜야 돼요.
그게 이제 적극적으로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밑에 거를 아무리 사보세요. 주가는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제가 22,700원에 우리가 같이 하면서 100억치를 샀어요. 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체결이 됐다고 떴겠지만 결국에는 그러고 플러스로 떴겠죠. 수급에는. 그런데 주가 자체는 빠졌겠죠. 그러면 그거를 자체를 이 기관이 많이 사고 외국인이 많이 샀으니까 주가는 올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아이러니잖아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 누가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느냐. 그런 지금은 외국인이 살 때 주가는 항상 등락을 거듭했기 때문에 외국인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외국인이 사는 포인트를 쫓아가는 게 그게 답입니다. 예. 이 매수가까지는 가능은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 전망은. 예, 수익 내고 파실 수 있어요. 대신 그 자리에서 먼저 한번 꼭 자르세요. 예, 그 자리에서 한번 꼭 자르고 난 다음에 그때 재매수를 하더라도 그때 재매수를 하십시오. 예, 이런 걸 강연 안 오시면 제가 말씀드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도 순간적으로 모르고 말이 나왔습니다. 예, 그걸 꼭 명심하시고 본인의 가격 자체를 그 가격대까지 한번 올라옵니다. 대신에 거기서는 무조건 일단은 이익 실현을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종목을 그때 바라보세요. 예. 제가 볼 때는 한번 무조건 걸립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기관이고 뒤에서 지금 올리는 거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주가를 올리더라도 앞에 있던 기관의 물량을 잡아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물량이 계속적으로 출하가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윗꼬리가 달릴 확률도 높고 먼저 한번 꼭 잘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잘라야 된다는 그 표현은 다 그 전량 매도를 하라는 표현입니까? 매도를 하셔야죠. 예. 지금까지 망고성 시컨 해놓고 지금 그거를 매도를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사더라도 재매수를 하세요. 재매수를요? 예. 지금 자리에서는 무조건 매도는 수익이 넘어서면 무조건 매도를 먼저 한 번을 꼭 하셔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네, 다음 바로 이어서 전화, 예, 네, 이어서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녹십자입니다. 녹십자요? 예. 네, 매수 단가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13만 2천 원에 30%인데. 지금 수익 중이시네요. 예, 좀 네. 수익 났습니다. 네, 제일 궁금한 게 어떤 부분이시죠? 요즘 제약주가 좀 올라가고. 네네. 녹십자 자체도 지금 회사도 좀 좋아지는 그런 것도 있고 이래서 더 가져가도 될까 여기에서 더 가져가도 돼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최근에 이슈가 나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녹십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일동제약과의 M&A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일동제약의 백기사로서 사모펀드 하나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녹십자한테, 야, 니네 경영권 인수 확실하게 하지 않을 거면 우리 쪽이 지분을 좀 확보를 하겠다. 우리한테 넘겨라. 그러면서 이제 일동제약의 백기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슈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경영권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은 녹십자가 만약에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지분을 넘긴다라고 한다면 수익이 나오는 거겠죠.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경영권을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녹십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약주의 경우는 사실은 작년부터 이슈는 계속적으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로벌적으로 확인을 보시게 되면 펀드 자금이 계속적으로 늘어났던 부분이 제약 헬스케어 관련주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만큼 주가에 대한 이슈 계속적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요. 결국 제약주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제약 관련해서 R&D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서
작년에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실적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를 하게 되면서 하반기부터는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외에 제너릭에 대한 이슈도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추가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지금 녹십자의 경우는 추가 상승은 한 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은 주가를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은 박스권으로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박스권이 11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한 16만 8,500원대까지의 박스권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단지 좀 아쉬운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전체적인 수급이에요. 주 수급을 보게 되면은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떨어지고 매수를 하게 되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매수가 이어지게 되면서 바닥부터 올라왔었던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거죠. 즉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못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시게 되면 기관 쪽에서는 매수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되면서 녹십자 역시 상승 출발한 후에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수급이 오늘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동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단기적으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은 더 있다라는 거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주 수급은 기관이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전에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그 박스권 상단이 말씀을 해드렸던 16만 5천 원 부근까지 한 번 더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6만 5천 원을 목표가로 일단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되면 반등 나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꼭 있기 마련인데 그 반등 나오는 구간이 어디냐면요. 15만 원 수준이에요. 그래서 15만 원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게 되면서 박스권 상단이었던 16만 5천 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16만 5천 원에서 일단은 뭐 차익 실현을 한번 하시고 다시 보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주가의 위치가 높은 점을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주가의 위치가 높고 두 번째는 박스권이 정말 강합니다. 만약에 16만 5천 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밀릴 경우에는 말씀을 해드렸던 11만 원 수준까지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 박스권 매매를 좀 이어가보자라는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이 하반기까지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일단은 하반기에 더 좋은 이슈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상반기에 16만 5천 원대까지 올라오게 되면요. 차익 실현하시고 100%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때 이제 하단까지 좀 밀리게 되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요. 그에 대한 또 대응 전략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디어 플렉스 매도도 될까요? 6254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팔지 마시라는 의견이고 5,540원에 10%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자, 이게 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요때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21선 무너질 때 요 자리에서 지켜주니까 요 자리에서 한번 담았는데 자, 2월 11일 날 상승을 할 때 위치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면서 지금 주가가 2월 10일 날 실적이 나타나고 2월 11일 날 갑자기 급등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 뉴스는 그다음부터는 뭐 없습니다. 맞죠? 자, 그래요. 지금 일단은 이 위치 자체가 좋은 위치는 아니었어요. 좋은 위치는 아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실 이 시세 자체를 한번 낼 때 왜 일찍 냈냐 1월 달에 냈냐 하면
실적은 악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올려야만 얘네들이 좀 더 쉴 수 있는 기간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물량 자체는 주가를 올리기용보다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꼬드기기 위한 과정이었다. 왜 과정입니까? 밑에 양매수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둘이 같이 살면서 개인들 보고 우리도 사니까 니도 사라. 니도 따라 들어와. 그렇죠? 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또 물리죠. 그래 또 손해 구간입니다. 자, 지금부터 사야 됩니다. 예, 지금 사야 됩니다. 그때 사는 게 아니라. 자, 실적에 대한 악재는 이미 반영이 됐어요. 언제? 이 자리에서 반영이 됐어요. 자, 악재가 반영이 됐는데 누군가는 이렇게 또 양봉을 올렸어요. 또 누가 올렸습니까? 양매수가 또 들어왔어요. 양매수는 따라 붙을 수 있다 없다. 따라 붙으면 죽는다. 죽는 포인트죠. 그 자리 자체를 하단에 5,200원대를 깨고 밑에 또다시 내려왔습니다. 뭐예요? 예, 투매가 나타나고 지금 거래량 자체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누군가의 이탈, 앞에 있던 기관이나 외국인의 이탈이 나타났었다면 주가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갑자기 투매가 나타나면서 거래량이 증가를 했겠죠. 하지만 거래량은 도리어 감소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지금 매수 타이밍은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 물타기를 하세요. 지금 사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한번 거래량 자체가 들어주는 위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거래량이 들어줄 때 이 주가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보이면서 거래량을 들 때 그때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곧 다 왔습니다. 지금 곧 한번 튀는데요. 그 타이밍에 물타기 하셔가지고 단가를 낮추세요. 5,540원 분명히 저항에 다시 한번 또 걸립니다. 그러면 들고 있던 시간 자체는 2달여 남짓 되시는데 결국에는 또 물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물타기를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가격 권역은 제가 볼 때는 곧 오는데 5,200원씩 돌파 강하게 한번 들어오는 포인트를 좀 더 노려보시는 전략.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우리가 뭡니까? 주포라고 하죠. 주포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을 꼭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앞서서 뉴도 그렇고요. 미디어 플렉스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영화 배급 회사들이 들어오는 자금 자체가 중국계 자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변칙이 많이 나타나는 거고 외국인 꼭 눈여겨보시면서 투자를 좀 더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외국인 들어오는 포인트가 미디어 플렉스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겠죠. 하단 권역 잡아주죠. 곧 한번 튄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문자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NX 인테리어 관련주죠. 매수해도 될까요? 0575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매수하지 말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마 제가 계속적으로 한 얘기가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차트는 주봉상으로 봐라. 그리고 높은 종목은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NX 이슈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인테리어뿐만이 아니라 가구주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제 아마 이런 뉴스가 나왔을 겁니다. 여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종목들은 간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일단은 여성들이 하기 위해서 편안한 주방이라든가 혹은 미용, 다이어트에 대한 제품들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다라는 측면으로 확인해 봤을 때 NX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NX 차트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보고 지나갈게요. 특별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되냐면 주봉을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라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NX의 주가는 이제 큰 폭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3,000원까지 안 오죠. 사실은 한 2,650원부터 시작을 해서 하단이 한 300원, 400원 정도까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고평가 위치에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다음에 실적이 얼마나 크게 더 잘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저평가 위주로 매매를 하는 게 수익률로 혹은 안정성으로 봤을 때 좋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확인해 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수급입니다. 수급을 확인해 보실 때는 주가를 누가 끌어올렸냐, 주
수급이 누구냐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기관 쪽에서 계속 매수가 이어졌어요. 반면에 외국인 쪽에서는 샀다 팔았다 하면서 뭐 주가를 좀 흔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최근에 기관 쪽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쪽에서도 같이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외국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만약에 기관 쪽에서 이때의 주 수급의 주체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올라갔다 밀려야 되는 건데 지금 보시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 매도를 하고 매수를 했기 때문에 주가는 밀렸다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매수하는 거에 대한 관점을 일단은 접어두라는 말씀은 두 번째로 1998년 9년을 좀 확인을 해볼게요. 사실 그때 IMF로서 장이 좀 안 좋았을 때입니다. 장이 안 좋았을 때인데 뭐냐면 이전의 고점에서 계속 부딪히는 거죠. 뭐 건설주 신규 물량이 안 나오게 되면요. 내부 인테리어 쪽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일단은 NX 급등이 나왔다는 측면으로서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건설이 자꾸 분양이 되게 되면서 NX나든가 한샘, 인테리어주가 계속적으로 가구주가 이슈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개인 투자분들이 지금 접근하는 거에는 일단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뭐 더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요. 시장이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어디 부분이 있냐면 2,300원 부근에서는 반등이 좀 나와야 된다라는 것. 따라서 이탈가만 확인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030원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일단은 홀딩하는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홀딩. 하지만 신규 접근은 안 된다라는 것. 차트는 주봉으로 보라는 것까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참 알차게 달려왔는 월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담도 최대한 아껴가면서 울그락불그락 거리는데도 불구하고 좀 참으면서 했는 방송이었는데요. 자, 그래요. 한 종목이라 더 해드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강연이 있으시죠?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예. 제가 신한금융투자 교대 삼풍지점에서 2시에 강연회를 좀 진행을 합니다. 이번에 좀 특별한 주제로 하려고 해요. 뭐 따스한 봄햇살, 그 다음에 여유로움 이런 주제로 해서 여유로운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강의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토요일 날 2시에 찾아뵀으면 좋겠고요. 혹시 강연회 있으신가요? 네, 저도 있습니다. 네, 어느 쪽이신가요? 자, 여유로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자주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희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매일 보고 있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좀 놀다 오세요. 봄 햇살도 좋은데 왜 이 앉아서 창 보고 있으면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요. 저는 이번에 인천에 삽니다. 자, 동부증권 인천지점에서 진행을 하고요. 서울 지하철 7호선 굴포천역 8번 출구로 나오시면 메디캐슬 빌딩 2층이고 거기에서 3월 21일 토요일 똑같은 날입니다. 오후 2시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제는 역발상에 대한 투자 전략 그리고 제가 주포를 찾기 위한 매매 기법을 자, 인천지점에서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인천지점에서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 그리고 수급 그리고 주포 궁금하신 분들 좀 더 편하게 매매하고 싶다. 좀 즐겁게 자주 안 보고 수익 났으면 좋겠다. 1년 지났을 때 더블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모세요. 예, 그런 분들 오셔서 같이 강연회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세한 문의사항은 둘 다 1577-7451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내일 이 시간에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